안 드시는 것보단 좋습니다. 일단 사과를 반쪽, 한쪽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는데 살이 빠지고 밥량도 줄고 혈당, 혈압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된다. 요가나 운동을 더 겸해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래도 의지가 있으신 편인데 이런 분들도 건강식을 한다라는 개념을 되게 어려운 식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먹는 것이 생명에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에 걸린 후에 비로소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매주 암에 대한 좋은 얘기들 해주시는 분이죠. 만전해동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에도 새로운 책이 나왔던데 뭐 책 신간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아침과의 습관의 개정 증보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 2020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었고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책을 읽고 많은 독자님들이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몸의 변화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또 연구소로 소식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사례도 같이 이제 책에 모아놨고요. 때마침 이제 미국에서 2026년 1월 7일에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완전소와 아침과의 습관에 많이 강조했던 그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리얼 푸드, 진짜 음식을 먹어라 해서 정말 가공식품의 어떻게 보면 원산지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가공식품은 절대적으로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다. 그 모든 가공식품을 끊고 진짜 음식을 먹어라 해서 이제 진짜 음식 중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런 가공식품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런 단백질 종류 또 지방 종류 음식들 자연으로 먹고 특히 과일과 채소는 하루 종일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흐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하였던 얘기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굉장히 좀 기쁘고 내심 반가웠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아침과 습관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추가를 했고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실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그 다이어트 약들 있잖아요. 유곱이나 마운자로 이런 약들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 다이어트를 너무 인위적으로 약물에 의지하거나 또 몸의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쪽으로 하면 또 요요가 또 오기도 하고 또 몸의 대사가 망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방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체중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1, 2kg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찾으면 살은 자연히 빠진다. 이 원리를 이 책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 증보된 부분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 신약, 다이어트 된 부분인가요? 부분도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넣었고요. 독자님들과 상담을 받은 분들의 사례도 같이 이제 증보를 했고요. 곳곳에 다이어트의 문제점들 그리고 간의 건강 또 장의 건강 그리고 많은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의 그런 문제점들과 함께 아침 과일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맛있고 배부르고 즐겁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5년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많은 내용이 있었고 뭐 까먹은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아침에 500g의 과일을 먹어라."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 이제 소장님 영상을 보고서 이제 맨날 사과를 깎아서 이제 저 두 쪽 주시고 어머니 한쪽, 아버지 한쪽을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변화를 확실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또 챙겨 주신 거고 이제 그 사과 한 쪽이라는 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양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짜 장 건강 약간 그 이제 배변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침과의 습관의 힘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제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일이 정말 살이 빠질까?' 여기 인제 대부분 다 의구심을 품잖아요. 또 인제 저탄고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과일 먹으면 살찐다." 이걸 정말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해 봐야 안다."라고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험을 꼭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500g의 과일을 드셨던 분들이 "너무 살이 잘 빠진다. 속이 너무 편하다. 근데 이렇게 단 거를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빠지는 게 신기하다. 이건 너무 힘든 건강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당뇨 수치며 고혈압 수치며 지방간 수치,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 되시는 걸 보고 너무 "맛있는데 살이 빠지니까 신기하다. 먹고 싶었던 과일을 마음껏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한 쪽이 아니라 만약에 사과 한 개, 두 개까지 조금 늘리신다면 더 많은 다이어트 건강의 효과를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고민인 게, 아니 사과를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저희 집이 잘 차려 먹거든요. 반찬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다 꺼내 놓고 이제 먹는 거고, 어머니의 생각이 이제 '밥심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게 강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소장님을 인터뷰했을 때 이제 이제 아침을 이제 그럼 이제 뭐 밥하고 반찬 이런 걸 좀 줄이고 혹은 안 먹고 이제 과일로 먹는다든지, 뭐 거기에 뭐 채소를 곁들여서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아침 과일 식사로 먹는 걸 꿈꿨는데,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과도 먹고 아침밥도 먹는 거죠 이제. 이러면 괜찮나요,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것보단 좋습니다. 일단 사과를 뭐 반쪽, 한 쪽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신 만큼 아마 쌀밥의 양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밥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기존의 아침밥과 반찬을 많이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저는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지금은 식전 과일 조금 드시는 정도잖아요. 이전보다는 좋다. 더 좋은 거는 과일의 양을 좀 더 늘리면 더 좋다. 더 좋은 것은 아침에 과일만 드시면 더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이런 식사를 하루 몇 번을 하시나요? 그래서 아침에만 걷습니다. 하루 종일 중에 아침 한 번 드시나요? 그러면 뭐 점심이나 저녁은 간단히 드시는 이렇게 일반식을 먹는 거죠. 점심 저녁 또 일반식 과일을 먹지 않죠. 예, 식전 과일이 없는 거죠. 예. 하루 3 번의 밥과 반찬의 식사를 하시고 있나요? 만약에 인제 점심이나 저녁은 약간 간헐적 단식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뭐 쪼금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죠. 아침을 좀 과하게 많이 밥과 반찬을 식전과일과 함께 드시면 점심 또는 저녁을 한 번 정도 식사를 줄여서 하시거나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오후에 하신다거나 하면은 쪼금 더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식사 내진 시기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기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소장님의 책을 읽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식사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뭐가 좋대 뭐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실천이 어렵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 아침 과일 습관 그 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영상에서 말하고 나서 좀 바뀐 게 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식후 과일 문화가 이제 식전으로 바뀐 거는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인식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식후 과일을 안 좋다. 해롭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맞아요. 저는 개인의 동기가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강의 니즈를 가지고 뭔가를 찾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식후에 보통 우리나라가 과일을 다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는데 살이 빠지고 밥량도 줄고 혈당, 혈압 이런 것들도 뭐 조절이 된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순서만 살짝 바꾼 거잖아요. 그 하나의 변화도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런 개념 하나를 시작을 해서 과일의 양을 그래도 식전에라도 아침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굉장히 소중하고, 이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나의 건강에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만약에 가족분 중에 뭐 소화가 정말 안 된다거나 혈당, 혈압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이거를 약이 아니라 '내가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싶다.'라는 이런 동기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책이 됩니다. 근데 동기가 약할 때는 사실 변화라는 것은 쉽지는 않죠. 또 이런 분의 경우도 상당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는데,
건강식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채식 위주로 풀, 샐러드 뭐 이런 것만을 건강식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적게 먹고 정말 또 간헐적 단식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 건강식이라고 하면은 맛없고 배고프고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뭐 이제 명상이나 뭐 요가나 운동을 또 겸해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래도 의지가 있으신 편인데 이런 분들도 건강식을 한다라는 개념을 되게 어려운 식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분에게 이제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과일 먹고도 이게 된다고요? 건강 유지가 된다고요? 과일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이 해로운 줄 알고 혈당 문제 있는 줄 알고 안 먹었다가 이걸 먹는데도 혈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고 너무 괜찮은 건강식이다. 또 인제 제가 과일하고 열매, 견과류도 같이 인제 한 끼 식사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또 까다로운 건강식만 좋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아침과의 습관을 통해서 '과일이 식사가 되는구나. 열매가 식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편하게 건강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저는 '괜찮은 접근이다.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한 그 동기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일단 뭔가 이상이 생겨야 그때서 좀 뒤를 돌아보고 '좀 잘못됐구나.' 하고서 이제 바꾸려고 하지, 똑같이 이제 내가 그냥 먹던 거를 잘못된 걸 먹더라도 내가 건강상에 큰 무리가 없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의 동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움직이게 됩니다. 네, 평상시 좀 건강에 조금 민감하게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나는 계속 나이가 들어도 살찌지 않고 싶다. 계속 체력을 너무 떨어뜨리게 나는 뭐 과로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체력이 약해지고 막 피곤한 거를 무릅쓰고 막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건강한 체력 또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어떤 참고 서적이 될 수가 있죠. 그 몸매 유지하는 거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많이 먹어서 살찐다기보다는 이 몸에 이상이 지금 뭔가 건강에 뭔가 안 좋은 상태, 뭐 염증이 많은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붓고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이 먹는 것도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살이 찌는 결과가 확 다릅니다. 과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 살찌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제된 음식들, 가공된 음식들, 또 조리 양념을 많이 한 음식들 요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찌는데 그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 소화불량, 소화대사 독소가 많이 쌓이고 첨가물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또 염증이 몸에 많아지면 사실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한 몸에 뭔가의 정체가 된 것이 비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그 식품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맞죠. 네. 미국은 정말 질병공화국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초고도 비만, 만성 질환의 나라잖아요. 또 거의 뭐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몸에 쌓인 염증, 독소, 지방들 뭔가 몸의 흐름이 다 정체된 상태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끊고 리얼푸드로 이제 선포를 한 거고 네. 어떤 탄단지 뭐 이런 성분별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그냥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에 진짜 신경을 바로 이제 쓰는 경우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이제 그때서야 '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암이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더 암 환자분들일수록 이 먹는 거에 민감하시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사라질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시고, 또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막 비싸더라도 사서 먹고, 뭐 또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것이 생명에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에 걸린 후에 비로소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암세포가 딱 있다 보니까 종양이 딱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음식들, 암이 막 커질 것 같은 음식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하게 되고 최대한 그런 음식들은 이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암이 사라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또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표준 치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 소화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러면서 체중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잘 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뭐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권고도 병원에서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암이라는 이제 큰 질환에 걸렸을 때 비로소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기도 하시고 배제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 잘 먹으라는 말이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암 환자들한테 이제 주로 하는 표현이고 이제 얘기인 건데, 그 잘 먹으라는 얘기가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이 치료들을 받을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밥을 잘 먹어서 그런 에너지를 잘 쌓으라는 얘기인 건데, 실제 또 암 환자분들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잘 못 먹고 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피로하고 막 힘드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어쨌거나 에너지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제 잘 먹으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잘 먹으라는 거는 아무거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라는 거의 핵심은 "건강한 체력을 계속 유지해라. 체력을 더 올려라. 면역력을 더 올려라." 이 뜻인 거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워낙에 세포 손상이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드세요." 요겁니다. 네,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또 언제 먹어야 되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좀 안내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잘 먹어라."의 말 속에 단백질, 보양식 요거를 좀 집중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막 고기나 보양이 된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소화되는 음식으로 또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또 독소가 잘 생기지 않는 이런 식사법을 선택을 해야 체력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치료 효과도 좋은 그런 결과를 좀 만들 수가 있다고 보죠.